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구소 TV입니다. 자, 오늘은 놀면서 돈 버는 웹 3.0 시대, 뜨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이라는 용어는 www를 의미하죠. 월드와이드 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89년에 영국의 팀 버너스리가 개발을 해서 90년대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거미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웹을 정의를 해본다라고 하면 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대량의 문자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은 시대에 따라서 웹 1.0, 2.0, 3.0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1.0은 90년도의 인터넷 환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읽기만 가능합니다. 어떤 정보를 쏴주면 읽기만 가능한 그런 인터넷 환경을 웹 1.0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나타난 소프트웨어들이 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죠. 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웹을 볼 수가 있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등등이 나타나면서 정보를 내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인터넷 환경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80년도부터 PC통신이라는 게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이런 등등의 PC통신이 80년대에 나타나면서 90년도에 이 WWW와 접목이 되면서 웹 기반의 서비스를 나름대로 하다가 사라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웹 2.0 시대가 나타나게 된 거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한 그런 플랫폼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위키피디아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개방을 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운영한다든지 블로그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댓글을 단다든지 또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고 해서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린다든지 또는 지식백과를 통해서 이렇게 올린다든지 라고 하는 콘텐츠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웹 2.0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몸집이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만든 콘텐츠가 전부 어디로 가요? 플랫폼 기업들의 중앙 서버로 집중이 됩니다. 중앙 서버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플랫폼 기업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은 여기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타겟 광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광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창작해서 만든 사용자들에게는 소량의 그런 분배를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부작용이, 또 하나의 부작용이 중앙 서버가 해킹이 되면 그대로 개인정보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몇 해 전에 페이스북도 그런 해킹 사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직접 소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유 욕구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는 읽기도 되고 쓰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소유 개념이 추가가 되는 3.0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는 개인화된 인터넷 환경을 이야기하는데요. 플랫폼 기업과 개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생태계의 참여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익을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프로토콜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프로토콜 경제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개인 간에 약속을 하고 개인 간에 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플랫폼 기업에 집중됐던 중앙화 환경에서 탈중앙화가 되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가졌던 독점화에서 탈독점화가 되고, 이런 인터넷 환경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변화를 해서 사용자 간에 주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익이 분배되는 그런 환경이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P2P, 피어 투 피어죠.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데이터가 발생이 되죠. 이런 데이터가 이제는 플랫폼 기업의 어떤 중앙 집중식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탈중앙화
됨으로써 생태계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 노드에 이렇게 분산 처리 저장되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공공거래 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거래 장부이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해킹이 되면 개인정보가 다 날아가지만 이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분산 처리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컴퓨터 노드 하나가 해킹된다 하더라도 다른 컴퓨터 노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체가 해킹이 되는 사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플랫폼 시대에서 창작자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는 게 바로 웹 3.0 시대인데, 이 웹 3.0 시대는 그래서 창작자 경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토콜 경제 플러스 창작자 경제 시대, 다시 얘기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크리에이터가 소비자들의, 사용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사용자와 커넥트해서 그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리고 커뮤니티 상에서 커머스가 일어나는 그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에서는 플랫폼이 배제가 되고, 그리고 광고 같은 것들이 배제가 되면서 창작자와 구독자 간의 이런 직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제 소유 개념이 추가가 되는 그런 개념이 웹 3.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의 서브스택이라는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서브스택은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창작자와 구독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은 이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이 컨텐츠를 구직자와 직접 직거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광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되면 구독자가 구독료를 내겠죠. 이 구독료의 몇 %를 수수료로 이 플랫폼 기업이 갖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작자와 구독자 간에 직거래되는 그런 환경.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요즘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 구독 경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창작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작자들이 다 이 플랫폼에서 떠나가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어떻게 해요? 창작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틱톡이 대표적으로 이제 창작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렇게 실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래서 웹 3.0 시대에서는 핵심 분야가 메타버스와 NFT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아바타라는 거를 통해서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환경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로블록스라든지 네이버의 제페토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환경인데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편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코로나 시대 때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실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행을 한 적이 있죠. 자, 두 번째 핵심 분야는 NFT죠. NFT는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디지털 자산,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미술품이라든지 명품, 그리고 연예인 사진,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해주는 고유 인식값을 부여함으로써 대체 불가능한 그런 가상 토큰, 이거를 NF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핵심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와 NFT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환경에서 이제는 부의 창출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P2E라고 하는데 Play to Earn입니다. 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예를 들어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라는 국민 게임이 있습니다. 엑시라는 캐릭터, 이걸 이제 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엑시라는 캐릭터들이 전부 NF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NFT로 구성되어 있는 엑시를 서로 게임을 하면서 이기면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고, 또 엑시끼리 이렇게 교배를 해서 새로운 엑시가 그 몬스터가 탄생이 되면 또 그거를 거래를 해서 가상자산을, 가상화폐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놀면서 돈을 버는 그런 P2E
환경이, 게임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스테픈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M2E라고 합니다. Move to Earn. 그런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웹 3.0 시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시대가 개막이 됐다. 즉 X2E 시대가 도래가 됐다. X2E, 여기에서 X는 something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해서라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 됐다라는 X2E 시대가 됐는데요. 여기 중심에 C2E가 있습니다. C2E라는 것은 Create to Earn입니다.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창작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로블록스 메타버스를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로블록스에서 온라인 게임을 이렇게,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게임을 만들면 쉽게 만듭니다. 쉽게, 코딩을 못해도 쉽게 온라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블록스 게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를 하면 로벅스라는 가상화 받고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C2E가 이제 시대가 도래가 됐다. 그래서 웹 3.0 시대에는 이렇게 창작자 중심의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됐다. 이거를 가상화폐라든지 NFT로 보상받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웹 3.0 시대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신뢰와 그런 보상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터넷 환경을 웹 3.0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창작자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는 많이 각광받는 C2E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놀면서 돈 버는 웹 3.0 시대, 뜨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